반갑습니다. 우리 비상교과서 수학 2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원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교과서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폈나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죠. 함수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함수는 y의 값과 x의 값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함수는 좌표평면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했었죠? 그렇죠. 그래프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 극한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극한. 극한이란 무엇일까? 극한이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함수 fx에서 x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는 어디를 향해 가까워집니까?를 묻는 걸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fx라는 것이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에 이러한 직선 y equal x 플러스 2가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 1이 있는데요. 그때 x에 1을 대입하면 y 값은 3이 되겠죠. 우리가 두 번째에서 나온 이 극한이라는 건 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x가 한없이 1을 향해 가면 fx는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걸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x가 1을 향해 간다는 것은 x가 1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V에서 방탄소년단을 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방탄소년단을 만지려고 TV를 만졌어요. 그렇다고 방탄소년을 만진 건 아니죠. 즉, TV와 어떤 TV 화면 때문에 방탄소년단으로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극한입니다. 이 화살표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1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없이 x의 값이 1을 향해 가고 있고요. 한없이 1을 향해 가고 있어요. x의 값들이 지금 여기를 향해서. 1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때 fx, 즉 y의 값은 한없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를 묻는 게 바로 함수의 극한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그렇죠. 3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번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호를 하나 쓰기로 합니다. 어떤 기호냐면 리미트, 얘를 리미트라고 읽고 제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의 맨 앞 세 글자 LIM을 갖다 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리미트라고 읽겠습니다. 자, x는 2를 향해 갈 때 fx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라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Understand?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그때 fx는 어디를 향해 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3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때 이 함수의 극한이 특정한 값, 이 3이라는 특정한 값을 향해 가면 우리는 수렴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의 수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수렴을 지금 배운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페이지 1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페이지 12페이지에 선생님이 말한 리미트라는 그 기호와 간략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죠. 어떤 예가 있냐면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x제곱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x분의 x제곱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fx라고 놓을게요. 우리는 얘를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분수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필수사항입니다. 절대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모가 지금 x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x는 절대 0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fx는 equal x분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주면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렸어요. X축, Y축으로 그렸으면 선생님이 지금 이게 X축, 이게 Y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fx는 x분의 x제곱으로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버리면 x가 되겠죠. 단 x는 0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0에서는 함수값이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y 이퀄 fx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지금 x가 한없이 어디를 향해 간다고 그랬습니까? 0을 향해 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한없이 0을 향해 가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것들의 y의 값은 한없이 0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너의 극한값은 0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에 가깝게 가는 것이 있으면 약분을 해도 돼. 그래서 너를 리미트 x는 0을 향해 가 이렇게 써서 그거에 x의 값에 0을 대입한 것처럼 우리가 수렴값을 쓸 수도 있어 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얘는 수렴합니다 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죠. 또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함수의 극한의 또 다른 내용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12페이지에 예제 1번과 문제 1번이 있습니다. 예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극한값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형을 0분의 0꼴이라고 부릅니다. 응꼴이라고도 불러줍니다. 근데 0분의 0꼴이란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을 약분할 수,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극한이란 x가 2를 향해 가는 것이지 x가 2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모는 0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수로 분모 분자를 약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식이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x 플러스 2가 되고요. 우리 x에 2를 대입한 것처럼 생각하면 극한값은 4로 수렴합니다 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문제는 원래 어떻게 풀라고 나와 있는 문제냐면요. 진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 식을 fx로 놓으라는 겁니다.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선생님이 분수함수에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x는 절대 2가 아니에요. 그러면 fx는 분모 분자를 약분시키면 x 플러스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의 그래프를 살포시 그려보면요. x는 2가 아니니까요. 2일 때 4가 아닌 것이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직선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를 봐주시면 x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2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x가 2를 향해 갈 때 그것들의 fx, 즉 그래프의 y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4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극한값은 4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4에 구멍이 뽕 뚫려 있는데 왜 4가 됩니까? 극한값은 같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값을 향해 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팁 하나.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극한값과 미안합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해버려요. 그래서 다항함수, 여러분 다항함수 알죠? 1차 함수, 2차 함수 이딴 것들은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실제로 그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팁까지 알려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두 문제를 풀어옵니다. 문제 1번 푸는데 시간 1분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시작. 자,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1분을 재시고 1분 뒤에 다시 강의를 듣습니다. 아시겠죠? 시작. 자, 1분이 지났죠? 여러분 충분히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1번의 1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문제 1번의 1번은 지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건 다항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 x가 1을, 마이너스 1을 향할 때 극한값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직접 대입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래서 4 빼기 2는 2로 수렴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굳이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x가 지금 1을 향해 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x-1은 x에 1을 대입하면 0을 향해 가버리는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것도 x에 1을 대입하면 0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분모 분자가 동시에 0을 향해 가는 걸 선생님이 0분의 0꼴, 방금 전에 무슨 꼴이라고 그랬죠? 네, 응꼴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꼴? 응꼴. 응꼴은 인수분해에서 약분하세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번은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것처럼 인수분해에서 약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분자를 약분하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었겠죠. 약분되고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2가 되죠. 이 x-는 1차 함수로서 다항함수니까 x에 1을 대입한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으셔도 된다. 즉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함수의 극한의 수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12페이지 정리하면 이 12페이지는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0분의 0꼴, 즉 분모도 0을 향해 가고 분자도 0을 향해 가는 것은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구했다. 즉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이제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분수함수가 나왔습니다. 무슨 함수? 분수함수. y는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가 나왔어요. 여기서의 주 목적은 x의 값이 한없이 커진대요. 즉 그게 음수 쪽으로 커지느냐 양수 쪽으로 커지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한없이 커진대요. 우리는 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이 용어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오케이? 음수 쪽으로 한없이 커지는 걸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런 얘기죠. x가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그때 fx는 얼마가 되고 있니? 또는 x가 음의 무한대로 커질 때 그때 fx 함수값은 얼마가 되는 것이니? 라고 묻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까요? x가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면 그때 여러분들 이 함수값은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x축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 x축은 점근선이어서 이 함수값과 x축은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만나진 않는데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극한은 가까워지는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fx가 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0은 아닙니다.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0보다 큰 값, 그래서 우리가 0 플러스 0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값을 말해라 라고 할 때는 이 플러스를 생략하고 써주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는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면 이것의 함수 값은 점점점 커지긴 커지는데 어디를 향해 커지고 있죠? 너도 0을 향해 커지고 있죠. 근데 음수 쪽에서 커져서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정확하게 0이 아니라 음수 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무한소인데 음의 무한소라고 말하고요. 너는 양의 무한소라고 말하는데 값을 따질 때는 부호 따위는 떼버릴 거야 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납득이 되시나요? 정말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에요. 즉 이거의 형태를 보시면, 생김새를 보시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입니다. 오케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묻고 따지지 않고 0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이것도 형태를 보시면 음의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에요. 얘도 묻고 따지지 않고 0을 향해 간다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양의 무한대분의 양의 상수꼴이라면 얘는 사실은 플러스 0이 되는 거고요. 음의 무한대분의 양의 상수면 우리 음수 0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근데 이 부호를 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말한 이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어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얘기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까먹어도 안 되고요. 놓쳐서도 안 됩니다.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간 좀 팁을 더 드리면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00은 얼마입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이에요. Understand? 자,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얼마입니까?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니까 너도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된다라고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2x 플러스 1분의 상수는 얼마입니까? 뭐 100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x의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1도 무한대거든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묻고 따지지 않고 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차수로 생각하면 좋아요. 뭐로 생각하면 좋다고요? 차수.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걸 분모라고 부르고요. 이걸 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컸대요. 그때 x는 다 양의 무한대 또는 x는 다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은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0이 됩니다.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플러스 3분의 3x. 그러면 자, 분모의 차수는 몇 차입니까? 네, 2차죠. 분자의 차수는 몇 차입니까? 그렇죠. 1차죠. 그럼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크잖아요. 그럼 묻고 따지지 않고 0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셔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a 플러스 x분의 b 꼴이에요. 즉 a하고 b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이 리미트라는 것은 x만 좋아해요. 누구만 좋아한다고요? x만. x가 없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분모의 차수는 1차고요. 분자의 차수는 빵차 상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이 값이 0을 향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0. 그래서 너의 극한값은 a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이제 이 분수함수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13페이지 문제
2번과 3번을 지금부터 풀어보는데요. 2번, 3번 푸는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멈추시고 1분 30초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들 충분히 1분 30초 동안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를 비교해 보시면 분모 차수는 1차고요. 분자 차수는 상수니까 너는 묻고 따지지 않고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리미트는 x가 붙어 있는 것만 좋아해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가 붙어 있지 않는 2는 그냥 모른 척 하시고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 근데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를 비교해 보면 분모 차수가 더 크고 분자 차수가 더 작기 때문에 너도 0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2가 되겠죠. 원래는 다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매번 풀 때마다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문제 3번 보세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 즉 수렴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의 얘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우리 fx를 방금 문제 2번을 우리가 컨닝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이러한 분수 함수로 써주시면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수의 극한 중에서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다고요?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함수의 극한 중에 발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에 대해서도요?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지우고요. 자, 함수의 극한 발산하는 겁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여러분, 페이지 14페이지를 넘기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수의 발산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발산. 발산이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수렴하지 않는 것.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수렴하지 않는 것.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건 어떤 것입니까? 특정한 값을 향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향해 가지 않는다? 특정한 값을 향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없이 커져요. 또는 한없이 작아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없이 커지면 우리가 양의 무한대라고 부르고요. 한없이 작아지면 음의 무한대라고 불러주도록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데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랬어요. 저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x제곱분의 1은 이렇게 한 쌍이 예쁘게 y축의 대칭인 것처럼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가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x가 0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0이잖아요. 그래서 0을 향해 한없이 x의 값들이 움직이면 그때 y의 값들은 한없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머, 한없이 커지고 있으니까 너는 양의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똑같은 문제로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우리 리미트 lim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말을 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져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x가 한없이 0을 가까워지면 이것들의 함수값은 한없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너는 음의 무한대가 되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학적 기어로는 리미트 x가 특정한 값을 향해 갈 때 fx가
무한대로 커진다. 또는 리미트 x가 특정한 값을 향해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진다. 그러면 이것 두 가지를 발산한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도록 약속을 합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인가요? 15페이지입니다. 이거. 자, 페이지 15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 14페이지 적혀 있는 것은 잘못 적혀 있는 거예요. 페이지 15페이지.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함수의 극한을 조사해라 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원래 예제가 있어야 되는데 예제가 없어서 선생님이 그냥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리미트에서 x는 x가 0을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 x가 붙어있지 않는 것은 그냥 무시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써주시면 되겠죠. 방금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x제곱분의는 무한대로 커졌잖아요. 그래서 2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요. 너는 무한대 더하기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무한대는 엄청나게 큰 수예요. 여러분들이 한 1000조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친구가 20원을 줬대요. 그럼 여러분들 돈은 1000조 20원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나 1000조 정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있어 라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 지금 엄청나게 큰 거야. 무한대 플러스 2도 그냥 무한대야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미안합니다. 저 3이라는 걸 무시해야 되겠죠. 3을 무시하고 씁시다. 자, 3은 너 혼자 떨어져 있고 솔로로 떨어져 있고 x가 1을 향해 갈 때 x-1의 제곱분의 1이에요. 선생님 이건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요? 아니죠. 이렇게 원래는 문제를 풀 수 있죠. x-1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x가 1을 향해 갔어요. 그러면 t는 얼마를 향해 갈까요? x에 1을 살포시 대입하면 t는 0을 향해 가겠죠. 그럼 이 주어진 식은 t가 0을 향해 간다. x가 1을 향해 가는 게 t가 0을 향해 갔고요. t의 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도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도 무한대로 가버려요. 라고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것의 정확한 이제 답을 써보겠습니다. 너는 3 빼기 무한대가 되고요. 너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즉 엄청나게 작아지는데 그걸 3만큼 더해줬다고 해서 그 작아지는 게 커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런 상수 따위는 무시하고 쓴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오죠. 우리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정보냐면요. 무한소분의 상수꼴입니다. 뭐분의 뭐? 무한소분의 상수꼴. 즉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1의 절대값분의 1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 그럼 x에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무한소라고 부를 거란 얘기죠. 무한소분의 1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얘기죠. 플러스분의 플러스면은 플러스 무한대고요.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면 우리는 음의 무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에 그림이 나와 있죠. 우리 x가 한없이 음의 무한대로 커지면 너는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양의 무한대가 돼도 너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음의 무한대로 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거의 y값도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는 그림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 5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조사해라 라고 그랬어요. 자,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근데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의 함수값들은 어디를 향해 가니? 계속 줄어드니까 너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라는 것이죠. 즉 x의 무한대를 대입해도 돼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인데요. 2차 함수 중에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근데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의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한없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너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 즉 문제 5번에 1번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2번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의 수렴과 발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은 이해가 되시나요? 충분히 잘 이해가 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수의 극한의 수렴과 발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함수의 극한의 수렴과 발산을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로 넘어가서 새로운 용어가 다시 나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제 극한은 극한인데 오른쪽 극한, 극한은 극한인데 왼쪽 극한을 우리가 따져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죠. A라는 값이 있는데요. 자, A를 향해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표현을 A의 왼쪽이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가까워지는 거야 라고 우리는 표기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자, 오른쪽에서 한없이 A를 향해 가까워지면 우리는 A보다 큰 쪽에서 더 가까워져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Understand? 아주 예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을 조사해 볼래? 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래 이렇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조사하셔야 돼. 좌극한은 이렇게 A의 왼쪽에서의 fx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없이 x가 A를 향해 가는데 왼쪽에서 한없이 향해 간대요. 그럼 요놈이 한없이 왼쪽처럼 따라가겠죠. 그래프를 얼마로 가까워집니까? 베타로 가까워지고 있죠. 두 번째, x가 A를 향해 가는데 A보다 큰 값, 즉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우극한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것의 함수값은 한없이 어떤 값을 향해 내려가고 있죠? 누구를 향해 내려갑니까? 누구를 향해 내려가요? 알파를 향해 내려가고 있죠?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 fx는 알파를 향해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알파와 베타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 저 알파와 베타가 만약에 같다면, 즉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면 우리는 수렴합니다. 즉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말하고요.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르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발산합니다라고 불러줘요. 선생님, 발산하는 거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했는데요? 맞아요. 두 번째 발산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다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즉 수렴하지 않습니다. 라고 불러준다는 것이죠. 오케이?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우리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제 6번 위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봐주실래요? 자, fx라는 함수가 두 가지로 써있죠. 하나는 x-의 제곱,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요. 하나는 x의 제곱입니다. x가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에서 그러면 1에 가까워지는데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져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1이 여기 있어요. 그럼 1보다 큰 쪽이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너를 보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x가 1 플러스를 향해 갈 때 x-의 제곱을 생각해 볼래? 그런 뜻이에요. 이건 다항함수니까 x에 그냥 1 플러스를 대입해도 돼요. 1 플러스에서 저 플러스는 방향만 나타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지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0입니다라고 말해주면 돼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의 극한값, 즉 좌극한을 따져줄래? 그러면 이 정도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1보다 작은 쪽을 생각할래? 그럼 fx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해 줄래? 그러면 1을 대입할 때는 이 부호를 떼고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1의 제곱이니까 1이에요. 그럼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죠? 그러면 수렴값이 없어 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 6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는데요. 이것도 시간 1분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 드린다고요?
1분 드립니다. 정확하게. 자, 지금부터 시작! 자, 여러분 충분히 문제 6번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6번 풀어보죠. 1번 문제는 2 플러스니까 2보다 큰 쪽인 너를 확인해 줄래? 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리미트 x가 2 플러스를 향해 갈 때 x 플러스 1이다. 그럼 여기에 2를 대입시켜주면 3을 향해 가요 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너는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니까 좌극한이잖아요. 그럼 아래쪽을 생각해 줄래? 우리 x에 2만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야 라고 말하겠죠. 즉 우극한은 3이고요. 좌극한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페이지 17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맨 윗줄에 아주 좋은 그런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함수 fx인가요? 형광펜으로. 함수 뭐니? 함수 fx에 대해서 x는 a를 향해 갈 때의 fx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x는 a에서의 무슨 극한과 우극한 값과 무슨 극한? 좌극한이 일단 존재하고 그 값이 꼭 서로 같아야 돼. 우리는 그럴 때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 2번.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스타 한 5개 정도 해주시고요.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문제 2번. 한번 보실래요? 자, 극한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절대값 x라고 그랬어요. 자, x가 0을 향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x가 0의 오른쪽이냐, x가 0의 왼쪽이냐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 절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우리는 봐줘야 되겠죠. 자, x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너는 플러스로 나온다는 얘기고요. x가 음수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x로 나올 거야 라고 써야 됩니다. Understand? 그러면 우리 x분의 절대값 x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분의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올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분의 마이너스 x로 나와서 너는 1이 되고 너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아시겠죠? 요놈을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약간 삐뚤한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에요 라고 쓰는 것이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너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리미트 x가 0 플러스를 향해 갈 때 x분의 절대값 x인데 그것의 그래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x가 0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이것의 극한값은 한없이 1을 향해 가는 것이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0의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우리 x가 한없이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진다면 이것의 극한값은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너의 우극한과 좌극한은 서로 같지 않으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문제 7번 지금부터 문제 푸는데요. 얘는 2분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 드린다고요? 한 문제당 1분씩.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들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자, 좋습니다. 문제 7번, 2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극한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한다. 첫 번째, 우극한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라면 지금 마이너스 3 플러스라는 것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이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x 플러스 3은 양수였다고 봐야 되겠죠? understand?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3이 플러스니까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 3 플러스예요. 글씨가 틀렸습니다. 자, 마이너스 3 플러스예요.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이 되고요. 약분되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의 1이 되죠. 그래서 1만 남는다라고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좌극한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라는 것은 3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x 플러스 3 너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을 거야 라는 것이죠. 약분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너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2번. 자,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이라면 이 분모 절대값 x 플러스 1은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은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x 마이너스 1,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 플러스라는 것은 너를 말하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자, 너 분자를 인수분해해주면 완전 제곱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었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두 번째. 좌극한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를 향해 너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야 라는 것이죠. 너는 x 마이너스의 제곱인데 이렇게 약분되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근데 x에 1을 대입하면 분자가 0이 되니까 너도 0이야. 어머,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때요? 같았죠? 그럼 너의 극한값은 0이야. 너는 존재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17페이지 그 아래에 있는 수학 역량 기르기 실생활 문제 있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충분히 스스로 해결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오케이? 자, 1차 시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